안녕하십니까. 시사의 맛집 시사갑TV입니다. 오늘의 한 문장은 이 아프간 사태와 한반도입니다. 아프간이 비극의 땅이 되고 말았네요. 아프간에서 피해 보복이 시작됐습니다.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프간 지방경찰청장이 이 탈레반에 의해서 기관총 처형을 받는 모습이 SNS로 확산됐죠. 또 엊그제는 이 부르카, 이 온몸을 감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이 복장,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이제 총살하는 한 여성이 총살되는 이런 또 처참한 모습이 또 SNS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.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모습인데요.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. 네, 그러면 미국은 왜 아프간을 포기했을까요? 우선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미국의 국익이고요. 두 번째는 아프간 정부의 무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말 했죠.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 분쟁에 계속 남아서 싸우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.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. 2001년 이 9.12 사태 후에 시작한 그 아프간전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은 무려 1조 달러, 우리 돈 1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는 이보다 두 배가 많은 우리 돈 2600조 원 정도를 쏟아부었다. 이렇게 또 추산하고 있고요.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죠. 미국은 아프간을 포기한 데 대해서 아프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죠.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빌린다면은 이 아프간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포기하고 나라를 도망쳤다. 아프간 군대는 붕괴했고 어떨 때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. 뭐 이런 걸 그만하겠다는 이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. 하지만 미국이 이 아프간을 포기한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중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이 조바심이 작용한 것으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. 미국이 아프간을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 여기서 미국이 맞닥뜨린 그 위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미국은 앞으로 두 가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. 첫 번째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고요. 두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보고 싶습니다. 이 먼저 중국과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 백악관은 지난 3월에 발간한 이 국가안보 전략 중간 지침에서 중국을 콕 집어서 경제, 외교, 군사, 기술력 등에서 유일한 경쟁자, 첫 번째 유협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2001년 9.11 사태 후 이 아프간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 오랜 중동 전쟁에 지쳐가는 사이에 중국은 세계 넘버 2 경제 대국이 되고 말았어요. 이러자 미국은 이런 상태에서 얼른 빠져나와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야겠다. 이런 그 국가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죠.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전략은 역대 미국 그 행정부에서도 단골 화두가 되었습니다. 말하자면 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11년 피벗 투 아시아, 즉 아시아 중시 전략을 내세우면서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이 중동에서 이 아시아로 옮겨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이어서 미국 우선주의,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세계 각국에서의 미국의 경찰 역할, 이 역할을 거부하면서 이 발뺄 채비를 했고요.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았고, 이 아프간 사태에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실행됐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른 고민이 있다 보겠습니다. 아, 이번 아프간 철수로 인해서 테러 활동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죠. 탈레반의 이 아프간 탈환은 알카에다 등 급진 이슬람 세력의 부활로 이어질 거란 이 우려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. 만약 이런 테러가 국제사회 곳곳에서 빵빵 터진다면은
미국은 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, 또 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, 이걸 미국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. 게다가 이 미국을 곤궁에 빠뜨릴 개연성이 높은 것은 제가 보기에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. 말하자면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동맹국, 파트너 결집을 통해서 이 중국에 대한 이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인데, 에,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번 아프간처럼 언제든 미국이 이 동맹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 있다. 이런 불안감을 이제 동맹국들이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. 결국 미국은 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하지만 이 테러와의 전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나 또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동맹이나 파트너 결집이 필수적인데 그게 어렵게 됐다는 점이 미국으로서는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이 한미 동맹이랄지 또 주한미군에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,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이 중국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에서는 대체로 긍정이겠죠.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하수인격, 이 심하게 말하면 똘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죠. 그래서 중국과 우리와는 아무래도 더욱 냉혹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. 세 번째,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남북 관계, 북핵 문제 역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특히나 이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를 해볼 가능성이 높겠다.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. 결국 우리는 미국, 중국, 북한 등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경쟁, 심하게 말하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요. 이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의 안보 역량, 또 다층적인 외교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그게 끝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,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을 어떻게 해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처럼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무서울 게 없죠. 하지만 우리 안에 온갖 갈등과 이념 싸움, 우리가 얼마나 싸움을 심하게 합니까? 이런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 아프간 사태는 미중 패권 구도 또 한반도 정세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로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이 똑똑한 국가 전략과 국민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잠깐 짬을 내셔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